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12세대 인텔 CPU를 탑재한 노트북들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부터 12세대 인텔 CPU를 탑재한 노트북들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12세대 인텔 CPU 중에서도 최상위 모바일 프로세서인 i9 12900H를 탑재한 ASUS의 2022년 신제품 ROG 제피러스 M16 GU603을 가져왔습니다. ASUS의 다양한 노트북 브랜드 중에서 ROG는 고급 게임 노트북을 말하고 ROG 안에서 제피러스는 퍼포먼스를 강조하면서도 휴대성을 포기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고급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스펙도 매우 화려한데 빠르게 짚어보면 제가 리뷰하는 모델은 세부적으로 GU603D에 GX K8001W가 붙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00H CPU,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Ti 랩탑 GPU, DDR5 4800MHz 32GB 램, 2TB M.2 NVMe PCIe 4세대 SSD,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와 165Hz 주사율을 지원하는 16:10 화면 비율 16인치 ROG 네뷸라 디스플레이, 90Wc 배터리 등을 탑재하고 있어요. 주요 하드웨어 스펙만 봐도 이 녀석의 가격이 꽤나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2022년 3월 윈도우 11 탑재 기준으로 43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외장 그래픽카드와 램, SSD 용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CPU와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가장 아래로 가면 RTX 3060 16GB 램, 512GB SSD를 탑재한 모델의 가격이 200만원대 초중반대까지 나오는데 프로모션에 따라 제품 가격은 변동될 수 있어요. 솔직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닌데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장점부터 단점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립니다. ASUS ROG 제피러스 M16 GU603은 오프 블랙 바디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커버를 보면 8279개의 천공이 인상적인데 천공 안에 프리즘 필름이 있어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반짝임 효과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문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오프 블랙임에도 표시나게 묻어나지 않아서 좋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들이 화려한 디자인을 추구하다 보니 너무 과해서 촌스러운 경향도 종종 있는데 이 녀석은 세련된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물론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개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다양한 각도로 충분하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커버를 열었을 때 모습은 쭉 돌려보면 이런 모습이고 디스플레이가 180도 펼쳐지는데 펼쳐서 돌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노트북을 책상 위에 놓고 디스플레이를 펼쳐보면 에르고리프트 힌지라서 디스플레이가 안정적으로 완전한 180도로 바닥에 붙어요. 그리고 키보드를 타이핑 시 손목에 부담이 덜 가는 각도로 만들어주고 노트북 아래 공간이 커지니까 발열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크기는 가로 35.5cm, 세로 24.3cm, 두께 1.99cm로 16인치 노트북 중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이고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2.076kg이 나오는데 높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나온 16인치 게이밍 노트북 중에는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에 전원 어댑터까지 더해보면 2.812kg이 나와서 다소 묵직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PD 충전을 지원하니까 100W PD 충전기를 따로 사서 무게를 줄이는 것도 좋아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충전기를 얹어보면 2.354kg까지 줄어듭니다. 노트북을 뒤집어서 하판을 보면 통풍구가 쿨링팬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좌우 모서리에는 스피커가 있어요. 하판을 열어서 속을 보면 최소한의 소음으로 공기 흐름을 최대화한 아크 플로우 팬 2개와 6개의 히트 파이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에는 90Wc 배터리와 배터리 양옆으로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보드 이외에 추가 슬롯이 장착된 램도 있고 SSD도 오른쪽에 하나 장착되어 있고 왼쪽에 하나 더 장착 가능한 슬롯이 있어요. 외형 살펴보기 마지막은 측면입니다. 왼쪽 면에는 방열구, 전원, HDMI 2.0p, RJ45 유선랜, USB-A, 썬더볼트 4, PD와 DP를 지원하는 USB-C, 3.5mm 오디오 콤보 잭이 있고 오른쪽 면에는 USB-A,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방열구, 켄싱턴 낙이 있어요. ASUS ROG 제피러스 M16 GU603은 시장에 나와있는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서 최고 수준의 조합인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00H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Ti 랩탑 G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부터 체크해보면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점 26285점, 그래픽스 스코어 29542점, CPU 성능을 의미하는 피직스 스코어 3771점, 타임스파이는 총점 11761점, 그래픽스 스코어 11535점, CPU 스코어 13234점입니다. 이어서 CPU의 인코딩 성능 테스트인 시네벤치 R23은 싱글코어 1926점, 멀티코어 11293점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싱글코어 점수도 높지만 14코어 20스레드가 만들어내는 멀티코어 점수도 상당해요.
벤치마크 기본 점수에 이어서 3D마크 타임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보면 98.1%의 안정성을 기록해서 고성능을 잘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논옵티머스와 옵티머스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한 번쯤 찾아보신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데, 논옵티머스는 무엇을 하든 외장 그래픽카드 연결한 상태로 최고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고, 옵티머스는 배터리 사용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외장 GPU와 내장 GPU를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게이밍 노트북은 퍼포먼스가 중요하니까 논옵티머스가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또 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ASUS ROG 제피러스 M16 GU603은 사용자가 하이브리드 모드 옵티머스를 사용할 것인지 외장 GPU만 계속 사용하는 논옵티머스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먹스 스위치를 탑재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임 성능 테스트에서 하이브리드 모드를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차이도 보여드립니다. 게임 테스트는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프레임의 변화와 내부 프로세스의 온도를 보여드리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터보 모드 상태에서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를 선택했어요. 첫 번째 롤은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 논옵티머스에서 프레임이 350에서 480까지 왔다 갔다 하고 평균 프레임 405fps, 하위 1% 프레임 261fps를 기록합니다. 이때 내부 프로세스의 온도는 CPU가 56에서 57도, GPU가 55도 내외예요. 이어서 게임 조건은 동일하게 옵티머스 상태로 플레이를 했는데 프레임이 250에서 280 정도, 평균 프레임이 269에서 270fps, 하위 1% 프레임 121에서 122fps를 기록합니다. 이때 내부 프로세스의 온도는 CPU가 62도 내외, GPU가 60도 내외예요. 게임 성능에 대한 평가는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까지 다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오버워치는 그래픽 설정 최상으로 논옵티머스로 플레이를 했는데 프레임이 110에서 140 정도가 나오고 평균 127에서 128fps, 하위 1% 프레임 101fps를 기록합니다. 이때 내부 프로세스의 온도는 CPU 63도 내외, GPU 68도 내외예요. 이어서 옵티머스 상태로 게임을 해보면 논옵티머스일 때와 눈에 띄는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화면 왼쪽이 논옵티머스고 오른쪽이 옵티머스인데 거의 비슷해요. 세 번째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설정 울트라의 렌더링 크기 90으로 테이고 맵에서 논옵티머스로 플레이를 했고 프레임이 115에서 140 정도, 평균 프레임 128에서 129fps, 하위 1% 프레임 91에서 92fps를 기록합니다. 이때 내부 프로세스의 온도는 CPU가 66도 내외, GPU는 70도 내외입니다. 그리고 GPU의 파워 값을 보면 최대 120W의 TD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시 옵티머스 상태로 게임을 했을 때와 논옵티머스일 때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논옵티머스고 오른쪽이 옵티머스인데 역시나 눈에 띄는 차이가 보이지는 않아요. 게임 테스트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하드웨어가 워낙 좋으니까 모든 게임을 최고 설정으로 아주 쾌적하게 잘 즐길 수가 있고 내부 프로세스의 온도도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에서 옵티머스를 사용할 때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거나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는 단점을 지적받곤 하는데, 이 노트북에서는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의 결과를 보면 옵티머스나 논옵티머스나 비슷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옵티머스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롤처럼 적당한 성능이 필요할 때는 논옵티머스가 확실하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즐기는 게임에 따라서 먹스 스위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노트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옵티머스와 논옵티머스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는데 이게 배터리 사용 시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장 GPU를 탑재한 노트북들은 큰 배터리 용량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이 2-3시간밖에 나오지 않기도 하는데 옵티머스 상태에서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 화면 밝기 100%, 볼륨 20을 설정하고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무한 재생했습니다. 오전 11시 27분에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5시간 13분이 지난 오후 4시 40분에 전원이 꺼졌어요.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화면 밝기 100%에서 450에서 460니트 정도가 나오니까 비교적 높은 해상도와 밝기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4K 60프레임 영상을 5시간 이상 재생했으니까 배터리 사용시간이 충분히 훌륭한 편입니다. 특히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서는 효율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게임 테스트를 하면서 내부 프로세서 온도가 상당히 낮게 잘 유지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외부 발열도 체크를 해봐야죠. 터보보드에서 노트북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중 외부 온도를 보면 내부 열이 직접 나오는 방열구가 있는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사이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키보드 위 온도를 보면 최고 43도에서 44도 정도가 나옵니다. 최고 온도가 이 정도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초경량 노트북이라면 조금은 좋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녀석은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에 있는 제품이니까 그냥 딱 보통의 수준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발열이 아주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내부 프로세스의 온도가 준수해서 장시간 사용 시 노트북에 무리를 주지 않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도 한데, 이 정도 발열이 가능하게 만드는 쿨링 시스템의 하나인 쿨링팬의 소음도 체크를 해봐야죠. 가장 먼저 노트북을 끈 상태에서 비교를 위한 기준 소음을 보여드리고, 다음 사일런트 모드에서 44dB 정도가 나옵니다. 이어서 성능 모드에서는 58에서 59dB, 터보 모드에서는 65dB 정도가 나와요. 게임을 할 때는 다소 시끄럽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이긴 한데,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수준이고, 게임을 안 할 때는 사일런트 모드를 켜면 되니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ASUS ROG 제피러스 M16 GU603은 2560x1600 해상도, 165Hz 주사율, 3ms 반응 속도, 돌비 비전을 지원하고 팬톤 인증을 받은 16:10 화면비를 가진 ROG 네뷸라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 디스플레이가 좋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장비를 이용해서 색 재현율을 측정해보면 sRGB 100%, P3 98%로 수치상으로도 무척이나 훌륭해요. 이어서 화면 밝기도 측정해보면 스펙상 최고는 500니트인데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100% 설정에서는 461.9니트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으로 대부분의 환경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16:10 화면비를 적용한 노트북들이 이제는 제법 많아졌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용 효율 면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표현하는 장점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에서 키보드가 만족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노트북은 다른 요소들이 다 높은 수준에 있듯이 키보드도 충분히 훌륭한 편입니다. 기본적인 타건감이나 타건 시의 키의 깊이 등 키보드에서 흠잡을 만한 것은 없어요. 터치패드도 크기도 충분하고 좌우 클릭시 단단한 느낌이 나면서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어서 꽤나 괜찮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습니다. 노트북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스피커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는데, 음악을 들어보면 와, 이래서 비싼 노트북을 사야 하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습니다. 세부적으로 2개의 2W 우퍼와 2개의 2W 트위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리적인 스펙은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듣고 있으면 좋아요. 실제 느낌을 100% 전달할 수는 없지만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6E와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 적외선 센서를 포함한 웹캠과 어레이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각종 시스템 및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ROG 아머리 크리에이트가 있고, 그 안에는 튜닝 8가지 그래픽 모드를 제공하는 게임 비주얼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ASUS의 ROG 제피러스 M16 GU603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알려드렸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누구나 이 노트북을 써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100% 확신해요. 단지 고급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가격이 걸림돌입니다. 한마디로 다 좋은데 내 마음에 걸리는 딱 한 가지는 내 통장의 잔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고급 게이밍 노트북인데 무게나 두께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